안녕하세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오늘은 은퇴를 앞둔 50대들이 연금소득만으로 노후생활이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50대는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핵심 세대 중에 핵심 세대들입니다. 60대 형님들과 더불어 대한민국 고도 성장기를 주도한 만큼 이미 은퇴한 60, 80 세대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더 많은 여유가 있는 세대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 측면에서 더 많이 안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대한민국에서 은퇴저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한국은 OECD 기준 2020년 명목 GDP 세계 9위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인정받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율은 처참할 정도로 암울한 현실을 달리고 있는데요. 한국경제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3.4%로 OECD 37개국 중 꼴찌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노후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꼴찌라는 게 믿겨지십니까? 이는 OECD 가입국 평균 노인 빈곤율 14.8%보다 무려 3배나 높은 수치로 미국 23.1%, 일본 19.6%, 영국 14.9%, 독일 10.2%, 프랑스 4.1%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노인으로 산다는 것은 버거운 삶을 각오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은퇴한 60대는 그렇다고 해도 조만간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대의 노후는 안심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혼자 살아도 한 달 생활비로 식료품비, 의료비, 통신비 등 129만 3천 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은퇴를 앞둔 51세에서 60세 국민연금 가입자 중 월 130만 원 이상 연금 수급이 가능한 사람은 8.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100명 중 8명만 국민연금 소득으로 혼자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배우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00명 중 92명은 국민연금에 기대어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현실입니다. 그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은퇴자의 절대 다수는 은퇴 후 40년을 쉬면서 편히 보낼 수 없다는 뜻이 되겠죠. 물론 연금성 자산이 국민연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국민연금이 1층 연금이라면 2층 연금으로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2015년에 도입되었는데요. 가입률을 보면 2016년 49.3%, 2017년 50.2%, 2018년 51.3%가 가입했고 2019년 가입 대상 근로자 1,590만 9천 명 중에서 592만 9천 명이 가입한 상태로 51.5%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층 연금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2명 중 1명은 퇴직연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성별 가입률도 남성이 52.1%, 여성이 50.7%, 연령별 가입률의 경우 30대가 59.8%, 그 다음이 40대로 55.3%, 그 다음이 50.2%인 50대 순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퇴직연금도 가입 대상자 2명 중 1명은 남의 집 이야기로 인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퇴직연금은 총급여 합계액을 12분의 1로 나누어서 매월 불입하는 구조입니다. 가령 월급여가 400만 원이라면 33만 3천 원이 퇴직연금으로 불입되는 거죠. 물론 매월 퇴직연금으로 불입되는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퇴직연금 수령액이 달라지겠지만 퇴직연금을 가입했다고 해도 시행연도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의 관점에서 연금 수령액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을 고려하면 퇴직연금이 본래의 용도 이외의 자금으로 쓰여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가령 은퇴 시점과 맞물려서 자녀가 결혼을 한다든가 주택 부채를 청산하는 데 쓴다든가 할 수 있으니까요.
퇴직연금은 일시적으로 수령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예상치 못한 목돈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연금은 고사하고 일시금으로 찾아서 써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왕 연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3층 연금에 해당하는 개인연금도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개인연금 가입하고 계십니까? 몇 개나 가입하고 계시나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하셨습니까? 장수시대를 살아야 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하셨습니까? 단순히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입 설계를 하셨나요? 연금은 따져볼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성질의 자산이 아니지만 개인연금은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에 비해서 가입자의 생각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안타깝게도 개인연금 가입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했다는 답변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생애 설계 관점에서 연금을 접근하기보다는 가입 기간 중에 소득공제를 받고 빨리 타먹는 쪽으로 설계된 예가 많더군요. 가령 55세부터 10년 동안 연금 수령을 할 수 있게 가입하는 게 그 예죠. 그렇게 되면 65세 이후엔 개인연금 소득이 발생하지 않겠죠. 100세 시대를 생각하면 나머지 35년은 적어도 개인연금을 통한 소득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는 연금의 본질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65세 이전에 사망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상식적으로 65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보다 65세 이후에 사망할 확률이 월등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연금성 자산이 있다면 주택연금입니다. 이 또한 질문이 필요한 항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이 자가주택인가요? 지금은 아니지만 내 집을 갖는 일이 손에 잡힐 만큼 가까이 와 있는 상황입니까?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주택을 은행에 맡기고 상응하는 금액을 매월 수령하는 것으로 종신연금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55세 이상이고 가입 시점 기준으로 시가 9억 원 이하일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가령 남편이 65세이고 아내가 61세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일반 주택이 7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종신토록 정액으로 지급받는 조건에서 매월 154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억 원 정도의 소형 주택도 66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노후에 특별한 소득이 없다면 주택연금을 시청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연금성 자산을 모두 수령할 수 있다면 모르긴 해도 은퇴 후에 다른 소득이 없어도 연금성 소득만으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중병이 걸리거나 예상치도 못한 목돈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모두 가입하고 더하여 주택연금까지 준비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조금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2014년 NH투자증권 100세 연구소 자료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3층 연금을 모두 가입한 사람들의 비율은 13.9%였어요. 그리고 2개만 가입한 사람은 42.9%, 그나마 1개라도 가입한 사람은 35.6%에 불과한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7.5%는 하나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답한 걸 보면 얼마나 위험한 노후가 전개될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연금성 자산으로 노후 생활비를 해결할 수 없다면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다시 말하면 쉴 수 없는 노년이 전개되는 거죠. 어리석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은퇴한 후에 수령할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50대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자신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았는데요.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85만 5천 명으로 평균 연금액은 80만 7천 원이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급여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559만 명입니다. 1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329만 7천 명으로 평균 연금액은 54만 원이었습니다. 20년 가입자는 93만 원, 3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경우는 137만 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표한 1인당 생활비 129만 원을 기초로 해서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매월 50만 원 수령, 주택시가 5억 원으로 매월 110만 원의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퇴 후의 연금성 소득은 매월 253만 원에 이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제시한 은퇴 후에 혼자 사는 비용을 충분히 충족하는 소득이 발생하는 거죠. 하지만 배우자가 있다면 여유 있는 자금은 아닙니다. 불과 5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을 뿐이죠. 단순히 계산하면 추가 노동소득이 필요 없지만 5만 원의 잉여 자금을 여유 자금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부부 기준으로 추가 노동소득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연금성 자산도 없고 자가주택도 없는 상황에서 은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설명을 보태지 않아도 절대로 쉴 수 없는 노후가 전개된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의 연금 소득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회원에 가입하시고 사이트에 접속하면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에 접속해서 처음으로 회원에 가입하고 나면 일주일 정도 지나서 퇴직연금을 포함해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본인이 가입한 모든 연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래프를 통해 연령별 연금 수령액의 크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연금이 늘어나는지 또 줄어드는지 각각의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볼 수 있으니까 본 영상을 시청하는 분이라면 꼭 알아보시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먼저 제가 네모박스로 처리한 내 연금 조회로 들어가면 연금 조회가 가능한데요. 장표에 보이는 국민연금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금이 개시되는 연도가 나타나고 또 여러분이 미래 가치를 임의로 조정하면 그에 상응하는 매월 연금 수령액을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지금 보이는 장표처럼 표기되는 연금 정보가 나타날 것입니다. DB연금인지 DC연금인지 IRP 계좌인지 표기되고 연금 가입일과 연금 개시 예정일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개인연금을 가입 중이거나 가입 종료가 되었다면 보이는 장표의 정보가 나타납니다. 상품명, 연금 가입일, 연금 개시일, 그리고 적립금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시한 것을 참고로 해서 은퇴 후에 지급받는 모든 연금을 연령대별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래프로 표기된 자료까지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연금이 차지하는 연금성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으니까 한 번쯤 꼭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 사이트에는 주택연금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준비된 공적, 사적 연금성 자산의 크기를 먼저 점검하시고 추후에 주택을 연금으로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은퇴 후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추가 소득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은퇴하는 것처럼 멍청한 일은 없습니다. 늘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은퇴 후 장장 40년입니다. 적지 않은 기간을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준비 중인 연금성 자산의 크기를 먼저 분석하고 부족한 자금이 매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야 노동소득으로 추가할 금액을 산출할 수 있으니까요.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꼭 점검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